안녕하세요. 응용 수학 수강하는 학생들 5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과제를 다 했을 것 같은데 과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게 6번, 7번 문제를 프로그래밍만 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문제를 이제 과제를 출제한 의도는 그게 뭐죠?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뭔가 이론적으로 전체의 테일러 시리즈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 도함수도 한번 구해보고 두 번째 스텝까지 즉 상수항 그 다음에 1차 근사, 2차 근사까지 손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하기를 원하고 추가로 프로그래밍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보다 더 정확한 이제 오차를 적게 하면서 정확한 값을 리턴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과 결과랑 비슷한 값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으로 일단 먼저 이론적인 내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학생들도 없겠지만 일단 다 제출한 거라고 이해하고 오케이. 그 다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뭐죠? 방정식을 푸는 거였잖아요. 방정식을 지금 왜 풀려고 그런 거지? 뭐 하려고?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건데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극소가 될 수 있는 위치를 찾는 게 좀 목적이죠. 극소가 되는 지점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뭐가 있냐면 미분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점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미분계수값이 0이면서 좌측 그 점의 근방 좌측에서의 미분계수는 음수 우측에서는 보다 큰 값에서는 미분계수가 양수가 되는 것이 아래로 볼록하게 되는 극소가 되는 것이죠. 극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고 자, 방정식을 찾는 문제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예에서도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화면 공유를 하기 전에 해볼 텐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는 뭘 할 거냐면 이걸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되고 있죠? 자, 이게 뭘까? 일단 100개의 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평면상에서 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일단 공이라 그럴게. 2차원상에서 일단 볼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볼이라고 해야 되나 원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충돌하는 거죠. 충돌. 자, 이 문제를 보면서 무엇을 고민해 볼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딱 실행되는 프로그램 결과를 실행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자,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찾으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이것을 왜 만들어 보여줄까? 자, 첫째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공의 사이즈가 같나요? 다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무게가 같을까 다를까? 무게가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서 고민해야 될 문제 무게가 다르다 그 다음에 공의 크기도 다르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충돌을 100개랑 100개랑 충돌 체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충돌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이라고 이야기할게. 원과 원이 충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였죠? 한번 볼까?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다르게 해볼게요. 조금 전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함께 해봅시다. 화면 미러링하고 조금 전에 저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설명을 이렇게 공이 있고요. 이렇게 공이 있을 때, 자, A 공과 B 공이 지금 충돌했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자, A 지점이 P 센터 오브 A라고 그러고, 요즘에 센터를 센터 오브 B라고 이야기하고, 점이 좌표가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 C of A, C of B. 그럼 이거는 x1, y1이고, 이거는 x2, y2라고 생각하고, 이때 반지름을 RA, 이때 반지름을 RB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너무 색깔이 구분이 안 되나? 이거를 초록색. RA, RB. 자, 요 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공이 충돌한다 안 한다 어떻게 확인되죠? 자, 그래서 충돌 여부는 센터의 CA랑 센터 CB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놓으면 이제 무엇을 비교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은 RA 더하기 RB가 뭐보다 같거나 적으면 D보다 같거나 적으면 요놈이 뭐다? 두 공은 형제 충돌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충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충돌은 이퀄이 되겠죠. 즉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이 D랑 거리랑 같게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은 이런 케이스는 뭐가 되느냐면 거리 D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놈이 뭐냐면 하나의 방정식이 되겠다. 그런데 저런 식을 쓰게 되면 이게 RA, RB는 주어진 숫자일 거고 D를 계산해야 되는데 D는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자,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어떤 점 CA, CB, x1, y1이라고 그러고 이놈이 x2, y2라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놈이 수직이고 이놈이 D가 되겠죠. 그래서 이놈을 조금 지워볼까요? 다시 x1, y1이라고 그러고 요즘 x2, y2라고 그러면 요 거리가 얼마 되죠? 2분의 1이 x2 x1이 되고 요 세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 이게 y2 y1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기를 d의 제곱은 x2 x1의 제곱 플러스 y2 y1의 제곱을 사용하면 되고 이것이 뭐가 되겠다? d라고 하는 놈이 루트 x2 x1의 제곱 플러스 y2 y1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이놈이 RA 플러스 RB가 되도록 방정식 푸는 것이죠. 이때도 뭐냐면은
자, 충돌이 일어난다면 충돌 지점을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는 문제가 방정식을 이용해서 찾을 거고, 충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우리가 유지를 해줘야 되죠? 어떤 걸 생각해야 되지? 자, 공이 이렇게 있다. 이놈이 이리 가고 이놈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반대로 할까? 이놈이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언젠가 어느 쯤 되게 되면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할까요?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뭘 배웠나? 물리를 배웠죠. 물리, 힘의 법칙, 뭐 뉴턴의 3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어떤 걸 쓸까? 쓰고 나면 얘가 갖고 있는 질량과 얘가 갖고 있는 질량의 서로 양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충돌해서 나갈지, 이렇게 갈지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 이제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방향 벡터가. 그래서 움직이는 벡터가 이렇게 가는 놈이 충돌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벡터를 뽑아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충돌 체크하는 방법, 체크를 하는 것이고, 충돌 반응에 해당되는 벡터를 뽑아내게 되면 충돌해서 공이 새로운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현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충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파악하지 못하고가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 때 컴퓨터 그래픽스를 배우고 4학년 때 가상현실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가상과 현실과의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움직이는 물체가 제대로 충돌이 일어나서 현실처럼 잘 반영하는가, 탁구공을 뚝 떨어뜨렸을 때 제대로 책상 위에서 튕겨 올라가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이 탁자 테이블 밑으로 쭉 그냥 지나가게 할 것인가. 첫 번째가 현실감이 있는 결과일 거고, 두 번째가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될 거고, 그런 경우는 좋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지금도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저게 제대로 충돌이 됐다 안 됐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보면 뭔가 현실감이 있다 없다, 리얼리티 측면에서 물어본다면 충돌 여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방정식을 익젝트한 솔루션을 찾을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지? 이분법과 오차 조정법을 사용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공통점이 뭘까? 이분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습을 해볼까? 있다 치면 y equal f of x가 있고, 자, 어떤 a 구간과 b 구간에서 a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f of a가 있고, b에 대응되는 함수값 f of b 값이 있는데, 두 개의 함수값의 부호가 굳이 이거 할 필요나? 이것이 값이 부호가 음수이면, 즉 부호가 다르면 뭐가 된다? 그 사이에 A, B 구간 사이에 뭐가 있다? 이와처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나가는 0이 되도록, Y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가 반드시 존재한다. 어디에? A랑 B 구간 사이에. 그게 이제 중간값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을 잘라서 요놈을 다음 넥스트 단계에 이제 양 끝점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AC를 그 다음 구간으로 생각할지 CB를 그 다음 구간으로 생각할지를 선택해야 될 텐데, 일단 그림상으로는 이제 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A에서 함수값이 양수고 C에서 함수값을 구해보게 되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 구간 사이에 근이 있다는 것을 다시 계속 적용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것처럼 이제 오차조정법도 매한가지인데, 자, 여기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몇 개의 값이 필요할까?
양끝점 두 개의 값을 알고 있을 때만 값을 비교해서 그 사이 있다 없다 반을 또 쪼개고 또 두 개의 양끝점을 선택해 가지고 또 뭐 그런 식으로 반반씩 잘라가는 게 이분법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분법과 오차 조정법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점에서 함수값 비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빠르게. 그리고 우리가 반씩 잘라가니까 반씩 잘라가다 보면은 자르는 것에 1차 그러니까 뭐냐면 팍팍 줄어가는 게 아니라 반만 반씩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템포가 늦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차 정도로 제곱 형태로 쑥쑥 줄어들어 버리면 원래 인터벌이 여기 있다 반을 줄인 것이 아니라 쑥 줄이고 이렇게 줄여가게 되면 몇 번, 100번 할 거를 10번 안에 1000번 할 걸, 10,000번 할 것을 100분 만에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사값을 구할 때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차를 줄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고 오차를 줄이는데 어떻게 하면 빠르게 줄일 것인가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하고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치해석, 이와 같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학문을 수치 해석이라 하는데 수치 해석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 또한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 수업을 요 수학을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비교하는 값을 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뉴턴 방법이라고 해서 뉴턴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방정식을 푼다. 이제 이분법과 오차 조정법은 두 점에서 값을 알아야만 되겠다. 그거보다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오차를 빨리 줄이자. 그 다음 이슈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뭐냐면은 데이터를 하나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은 하나가 아니지만 한 지점에서의 정보만 가지고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y f of x가 되고 요 점이 뭐냐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루트 알파라고 치고 자 그러면 정보를 하나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임의의 정보를 하나를 계산할게요. x1은 지점. 자 여러분들이 딱 멀리서 보고 x1 근방에 여기 있는 x1 근방에 근이 있을 거니까 요 근을 찾자. 근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x1에서 우리가 정보를 무엇을 뽑아낼 수 있냐면 y f of x라고 하는 함수, 도함수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무엇을 뽑아낼 수 있냐면 f of x1 함수값 높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높이를 알면 이 점을 알고 있는 거는 이 점의 위치가 2차원상의 점이니까 x값이 얼마? x1이고 y값이 얼마? f of x1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보까지 하나 더 얻을 거냐면 요놈의 무엇을 알고 있다? 도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또 뽑아낼 수 있다? 우리가 더 넣을 수 있는 정보는 x1에서의 미분기의 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x1이라는 점의 x값 그때 뭐다? 위치 그 곡선상에 있는 점 그때 미분계수니까 뭐다? 기울기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점을, 넥스트 점을 어떻게 해? 우리가 이 정보만 가지고 x1 다음에 x2도 찾고 그 다음 점을 찾고 그 다음 점을 찾고 계속 찾아가면서 결국에는 뭐다? 요놈의 위치를 뽑아내는 것이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봅시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그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면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요 직선의 식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직선의 식.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가 f prime of x1. 그 다음에 지나는 정점은 뭐라고? x1, f of x1 점의 좌표. 자, 기울기가 이렇게 조이고 지나는 점이 요거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글자를 예쁘게 써줘야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죠? 예쁜가? 직선의 방정식. 자,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y equal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f of x1이 x1, f of x1을 지나고 기울기 m이 직선의 방정식이었으니까 이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y equal f prime of x1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곱하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fx1을 지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건 이제 우리가 직선이 방정식을 나오는데 요 직선이 갖고 있는 좋은 성질도 뭐가 있을까? 아까 봅시다. x1이라는 거는 요 x축상에서 이제 잡은 x값이었잖아요. 이제 무엇을 하나 구했냐면 여기 요걸 하나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찾아내면 되지? 요때 요 점의 x값을 x축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저 점은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x2, 0이 되는 거죠. 교점의 좌표가. 그래서 요 자리에 뭘 집어넣지? 0 넣고 요 자리에 뭘 집어넣지? x2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0 equal f prime of x1 x2 minus x1 플러스 f의 x1. 자,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뭘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뭘 하려고 하는 거야? x1을 알고 있었고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뭐다? x2죠. 그러면 좌변에 뭐 x2는 뭐가 되도록 식을 찾아야 되는 거지. 자, 이것을 목표로 이놈 x2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 식을 전개시키면 되지? 자, 요 놈을 넘겨버릴까? 마이너스 f x1이 되고 f prime of x1이 되고 x2 마이너스 x1이 되고 그다음 찾으려고 하는 놈은 요 놈이야. 요 놈을 남기려고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넘겨야 되겠네. 자, 넘길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체크 포인트 f prime of x1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따라서 넘기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f prime of x1 분의 f of x1이 되고 보면은 뭐가 된다? x2 마이너스 x1이 되고 따라서 찾고자 하는 x2는 요 놈을 넘기면 마이너스 넘기면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x1 마이너스 f prime of x1 fx1 요게 되겠다. 자, 요 x2가 어떻게 된다? x2는 어떤 점이다? 다시 올라가서 x1에 있는 점 직선이 만나는 이 점이다. 그럼 다시 x3는 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위로 올렸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록이 찾고 요즘에 다시 x가 만나는 요즘에 뭐가 된다? x3가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x3는 이제 어떻게 구해질까요? 이걸 참고로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 x1 넣을 때 x1이 미분계수값, x1에서 함수값 10을 사용하고 뭘 구했대? x2를 구했으니 x3는 x2에서 x2 값에다가 빼기 하기를 x2에서의 기울기 미분계수값, x2에서의 함수값, 분수를 처리한 값을 빼준 것이 뭐다? x3. 따라서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xn 플러스 1은 xn을 알고 있을 때 xns의 미분계수값분의 xns의 함수값을 계산해서 너무 빨가니까 이거 좀 그렇겠다. 이렇게 일반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뉴턴 방법이라고 뉴턴 메소드라고 이 얘기를 하겠다. 뉴턴 방법 이해됐습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하기를 이분법과 오차조수법은 양끝쯤에서 정보를 이용한다 그랬고 뉴턴 방법은 뭐라고? 한 지점에서 그 곡선상에 있는 점의 위치랑 뭐다? 그 다음 뭐라고? 기울기가 미분계수값까지 사용해서 그 접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그 직선이 x값 만드는 점을 그 다음 점 또 그 x2에서 대응되는 또 함수값 찾고 그 함수 곡선상에 있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또 접선의 방정식이 x값 만드는 점을 찾는 놈이 x3 이렇게 하는 방법을 뉴턴 방법이라 그런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뉴턴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이제 일반 식을 우리가 유도했고, 그다음 질문이 뭐지? 항상 성립할까? 항상 xn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 또는 끝까지 가서 근을 구할 수 있을까? 중간에 뭐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한 게 있나? 중간에 어떻게 이상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나?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뉴턴 방법 예제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의 근사이를 x0이 5일 때 뉴턴 방법을 구하시오. 자, 한번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 소리가 날 겁니다. 보자. x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 그 다음에 x제곱을 뭘로 잡았대? 5로 잡았네. 역시 뉴턴 방법을 사용해서 그걸 찾아라라는 것이 문제죠. 자,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될까? 요 놈이 f of x라고 둘 수 있겠죠? f of x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뉴턴 방법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도함수가 필요하겠네.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니까 따라서 f of x를 이제 미분해서 도함수 구하게 되면 x제곱 하면은 2x가 되고 마이너스 4를 미분하게 되면 0이 되겠죠. 따라서 미분 도함수는 2x가 될 겁니다. 자,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5를 잡은 것이 초기 x값을 5를 잡은 것이 타당한가를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지? 일단 볼까요? 근이 그 사이에 존재하는지 봐야 되겠네. 자, 요놈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y 절편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우리가 이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여기 2가 되고 마이너스인데 근이 사실 2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1, 2, 3, 4, 5, 5에서 지금 초기 값을 x5가 x로 잡았는데 이 값에서 뭘 생각하는데 접선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겠다는 거지. 자, 요 근방에 요거 이제 근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겠네.
그리고 오른쪽 가면 갈수록 계속 커져가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거나 그러지 않아서 안정한 구간에서 충분 조기값을 잡았다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치워버리고 식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지금 원래 일반식, 그러면 여러분들 뉴턴 방법 쓸 때는 일반식 써놓습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네. 만약 이걸 모르면, 이 식을 모르면 식을 유도하면 되겠죠? 식을 유도하라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겠네. 잘 생각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x0가 오니까 x와는 뭐가 되죠? 5를 n자리 5를 집어넣고 OS의 미분계수값, OS의 함수값이 필요하겠네. 자, 그렇다면 f of o 값을 넣으면 얼마가 되죠? 25-4가 되고 21이 되고요. f prime of o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5니까 10이 되죠. 따라서 요 식을 쓰면 뭐가 될까요? x와는 5 마이너스 이게 분모가 10이 되고 분자가 21이 되고 자 굳이 이거 일부러 여기 계산할 필요 없어요. 분수 그대로 쓰면 좋습니다. 10분의 50에서 21을 빼면 29가 되고 10이 되죠. 2.9로 써도 되고 10분의 29로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더한다? x2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분의 29 마이너스 f 프라임 오브 2.9에서 미분계수가 f 오브 2.9에서 함수가 이렇게 계산 찾아가면 되겠죠. 자, 됐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 이게 뭔가 하나의 값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수렴할지 수렴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여러분 생각 어때? 짜잔.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2.9가 나오고 2.9에 대해서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x2가 2.14가 나오고 그 다음 2.0이 나와서 세 분 만에 딱 떨어지는가 봐요. 아주 해피하게. 자, 그러면 뉴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게 있나? 이 문제는 아주 해피한 케이스. 그러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나?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네. 다른 문제 봅시다. 코사인 x 마이너스 x고요.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고 x 요즘은 찾으라고 하는 거네. 이때 x 값이 무엇인지 찾는 거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요 놈은 뭐라고 그럴까? f of x가 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도함수 구하고 가까이 값을 조금 전에 이제 주어진 일반식에다가 계속 넣어서 계산하다 보면 꾸준히 쭉 갈 거예요. 그런데 0.74 유사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근사값. 왜 근사값이냐면은 여기 계산되는 값이다. 근사값일 거니까 익직한 값은 아니에요. 그죠? 삼각함수에서 정확한 값은 각도가 세트하는 값이 0도, 그 다음에 30도, 45도, 그 다음에 60도, 90도, 그 다음 그게 관계되는 120도 그런 것들, 180도, 360도 그런 것들 말고는 일반 값에 대해서는 다 뭐 한다고? 조금 전에 지난 1차 과제에 했던 것처럼 테일러 시리즈를 전개시켜서 근사값을 뽑아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데스모스라고 하는 거 그때 내가 이름을 잘못 알았죠. 중간에 잘못 이야기했잖아요. 데스노스라고 그랬는데 데스노스가 아니라 데스모스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두 개의 함수가 만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하나의 함수를 요놈을 이렇게도 이해해가지고 볼 수 있겠어. 뭘 구한다? 요즘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을 찾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요즘이 되도록 x를 찾는 거고 사실은 동일한 x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뉴턴 방법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리. 근사의 xn이 좀 전에 우리가 뉴턴 방법으로 x1, x2, x3 쭉 가다 보면 뭐 많이 가다 보면 그때 xn이 되고 xn이 수렴한다면 그 극한값은 요것의 근이 되겠다라는 게 정리로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증명을 해놓았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뉴턴 방법 외에서 구했던 x1, x2, x3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겠다? 수열이 되고 시퀀스가 되겠죠. 수열보다도 시퀀스가 되는데 이 시퀀스가 뭐가 되겠다? 어떤 값으로 알파를 수렴한다 그러면은 이 알파가 뭐가 된다? 이 방정식의 근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수렴한다 그러면 요 말인데요. 요 말. 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거 누가 알려나? 이거 지워볼까? 자, 정리를 한번 볼게요. 요놈이 이게 도함수가 연속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알파에 대해서 극한값이 방정식의 근이 되고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있냐면 분모의 프라임 미분계수 이행이 아니다. 자, 미분계수 이행이 아니라고 했을 때 알파인 알파에 수렴한다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 보면 뭐가 되느냐면요. 알파랑 xn의 제곱과 알파랑 xn 플러스 1이 비례한다. 요놈이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알파가 있으면 xn 있고 그 다음에 구해지는 게 xn 플러스 1인데 xn과 알파보다는 xn과 알파보다는 xn 플러스 1 알파 사이가 갑자기 쑥 제곱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속도가 팍팍팍 뭐가 된다? 이렇게 띄워버려서 뭐가 되겠다? 알파에 빨리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선 방법이 이분법이 뭐냐면 이분법은 반씩 줄어가니까 폭에 비례해서 가는 반면에 뉴턴 방법은 제곱만큼 빨리빨리 뛰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은 100번 할 것 10분 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치 해석에서는 얼마만큼 빨리 수렴하느냐, 제곱만큼 빨리 수렴하느냐, 삼승만큼 빨리 수렴하느냐가 시간을 타임 컴플렉스 측면에서 시간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그래서 뉴턴 방법은 앞선 두 방법에 비해서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수렴하게 된다면 빨리 수렴하더라. 그것도 제곱만큼. 그런데 이것이 항상 좋은 건가? 정확한 어떤 솔루션이 없는 경우 근사값을 찾을 때 좋은 면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 나쁜 점도 있어. 초기값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 중간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멈출 수가 있다. 어떤 과정에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 연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뉴턴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뉴턴 방법에 대해서 근사 2차 x2, x3까지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뉴턴 방법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왜 단점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아라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열어봅시다.